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나 찍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말이야! 뭐, 이런 같은 걸 가야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있는 평론은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옅은 방송만 합니다. 하지만 할 말을 안 가리고 다 내지르는 방송입니다. 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다 뒤질 때까지 우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 거의 협박이네, 협박. 욕 있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젤레오 1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반도체 나라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미국 놈들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말살시키려고 아주 개 지랄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미국의 뜻대로 죽지 않습니다. 진작부터 우리는 이런 날을 예상하고 검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엄청 수출을 해왔습니다. 거리마다 시장마다 이런 검은 반도체를 판매하는 가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윤씨가 아무리 경제를 말아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국민은 검은 반도체에 밥 한 공기 돌돌 말아먹으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구마구 검은 반도체를 지구 끝까지 수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나라입니다. 디젤레오의 썰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검은 반도체로 돌돌 말한 밥을 한 그릇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군산 촛불행동 이재희 부대표와 김상영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당을 꼭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깜짝 손님으로 박효성 군도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효성 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지난주에 독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자주독립도 붙어있고 어찌 이 스튜디오는 마치 무슨 독립군 비밀 무슨 본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얼굴도 독립운동하다 온 사람 같아요. 그거 나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왜 네가 먼저 말하냐. 지가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참 급하네. 야, 독도 며칠 갔다 왔지? 원래 2박 3일이었는데 발이 묶여갖고 3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2박 3일이었으니까 2분 30초 동안 한번 여행기를 한번 살짝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독도를 이렇게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그 독도. 3대가? 예. 그 배를 처음 타기 전부터도 그 근처에 그 묵호항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묵호항보다는 이제 원래는 포항으로 가는 게 더 편한 편인데 묵호항으로 가서 이렇게 또 여행사에서 묵호항을 좀 잡혀줘갖고 또 하루 그 묵호항 근처에서 또 호텔에서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갔다가 울릉도 여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다 볼 수 있었고 이튿날 독도를 배를 향해 탔습니다. 그러다가 제발 독도 입도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굳은 마음에 계속 빌고 했었는데 결국에서야 독도 입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축하해. 혼자 갔어요? 예, 홀로. 혼자? 예, 혼자 갔다. 혼자 그 큰 별 혼자 타고 갔다고? 아니, 무슨 계기로 한 거야? 무슨 계기로? 그냥 여행 삼아. 그냥 혼자? 그냥 예. 갑자기 가고 싶어서?
뭐 윤석열이가 독도를 팔아 처먹기 전에 한번 가려고. 가야죠. 일본 땅 되기 전에? 예, 일본 땅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깨시면은 여권 가지고 와야 되니까. 김씨마다 그러네. 갈 수 없어요. 그러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적도를 지키기 위한, 독도 수호를 위한 예, 바람 많이 불죠. 바람 많이 불죠. 고생했습니다. 아, 네. 진짜 나 한 번도 못 그 가봤는데. 독도에 발을 디딘 순간 어땠어요? 감회 이런 거에? 기분 산뜻하더라고요. 응? 진짜 기분 산뜻하고 산뜻. 예, 주변 경치에 너무 또 감동이 절로. 아니 완전 다 그 섬 몇 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야. 다 바닷가 아니야 그냥. 바다인데도 그 외로운 섬 하나에 그 그 경치 하나가. 사실 섬은 하나는 아니잖아. 예. 두 개죠. 둘이 두 개잖아 두 개. 네, 저한테선 딱 이게 우리 나라의 하나의 섬이라, 하나 된 섬이라. 예, 그런 섬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서 보았던 눈빛이 좀. 예. 뭐 좋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뭐 감동을 뭐 크게 느끼진 않습니다. 감동을 확 보내주진 거기 않네. 갔다 온 사람만 느끼면 되지. 맞아. 가봐야 돼. 가봐야 돼요. 진짜 가봐야 가봐야 돼. 돼요. 나도 네.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네. 저도요. 네. 예, 저도요. 우리 저 새끼 끌어내려고 한번 갑시다. 디질레오 방송 독도에서 한번 하는 거 어때? 오, 좋다. 좋아. 좋아. 알았습니다. 3대의 덕을 안 싸워가지고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아. 3대 덕 쌓은 사람만 몰라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윤 씨가 5박 7일간 미국 순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까? 지금? 지금 한참 비행기 아닐걸요? 오고 있겠죠. 우리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오지 모르죠. 마라. 예. 12년 만에 미국 국빈 초청 방문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뭐 가장 중요한 의제들을 다룰 때는 실무회담으로 의전이나 행사는 생략하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뭐 2박 4일 뭐 또는 1박 3일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렇게 마치는데 그런데 국빈으로 초청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대접하고 생생내기 위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뺏었거나 아주 중요한 것을 얻었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환대하는 거야.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국빈 초청 방문이겠죠. 뭐 여전히 여실히 그런 뭐 순서들을 포함해서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윤 씨와 그 일당은 마치 자기네가 잘나서 국빈 초청을 받았다고 아주 좋아서 뒤해지기 직전입니다. 하면서 뭐 문재인도 못한 국빈 초청 방문을 했다고 이런 아주 쌩 지랄을 다 하는데요. 그러나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보기에는 제로콜라 한 잔 처먹고 기타 선물 하나 받고 그리고 바이든 선거운동에 130조를 쓸어 모아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다 바쳐버린 머더리의 꼴값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썸네일 주제는 바이든 선거운동은 경카입니다. 우선 총평 한마디씩 들어보고 가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짜여진 각본은 없지만, 진짜로 가서, 사실 요새도 뉴스 틀면은 우선 예전에 대한뉴스 끝나면 바로 무슨 대통령 각하는 이거 시작했다고 하듯이 요새는, 옛날 땡전. 네. 요새는 다 그것만 전두환 나와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네, 그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털이라든 이런 걸로 뉴스를 접하니까. 네. 가서 동영상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동영상들이 많이 짤이 돌더라고요.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거를 우연찮게 저도 봤는데, 그거, 그러니까, 전 진짜 제가 이렇게, 고깝게 안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봐가지고, 저희 동네 어르신이, 동네 사람 노래 한 곡 시키고 박수 치라고 하고, 너 노래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그거, 엠마 너 마이크 더 노래 한번 해봐. 잘 한다며 한번 해봐라, 얼마나 보자, 이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거를 그거 생각보다는 사실 가사 별로 안 들리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노래 거지. 잘하던데? 네, 그거 하나 조금, 그래도 완전 아이씨 마이크 잡고 노래방에서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데. 노래 잘하더라고. 노래방 아니 분위기 주점에. 가족 중에 관계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노래는 괜찮아.
근데 그 노래 하나의 박수에 너무 취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의 선거 활동 자금 아니면 그 선거 캠페인 금액 133조 노래 한 곡 부르고 133조를 퍼주고 갔다는 거에 대한 썸네일은 전혀 지금 그 공유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요. 그 133조면 코인 노래방 몇 번 갈 수 있는 거야? 아, 주전부로 비교해야 되니까요. 왜 자꾸 또 코인 노래방을 하세요? 주전부로 몇 번 갈 수 있는 거야? 에이스들 네네, 그리고 청담동에서 열심히 연습했지 뭐.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 뭐 강의한 뭐 강연 이런 걸 했다는데 거기 앞에도 지금 한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것조차도 지금 뉴스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절대 안 나오지.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억측당하는데. 진짜 아까 처음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땡전 그러니까 뭐 대한뉴스 시절로 회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이라는 총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가서 노래를 부르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가요 동백 아가씨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백아가씨 아, 불렀으면 딱 그거는 좋았는데. 18번이라. 아니 그걸 영어로 번안해서 부르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준비를 못한 거지, 미쳐. 그래서 우리 이재희 씨는 뭘 느꼈어요? 아니, 저는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하는 행동들이, 뭐, 비행기 뜨면서부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뭐, 나라를 그러니까 팔아먹는 비행기가 거. 뜨는 게 문제야. 아니, 그냥 국내에 있으라는 게 자꾸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하는 짓이, 진짜 오늘 제가 사실은 의상을 이렇게, 라이방 쓰고, 야구모자 하나 딱 쓰고 이렇게 오고 싶었거든요. 응? 라이방이요. 라이방. 썬글이. 라이방. 라이방. 윤석열이 볼 때는 라이방이야, 그게. 썬글이가 아니라. 응? 좀,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면 사실, 뭐,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돈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거운동원이 돈을 막 몇백조를 주고 운동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지도는 아니니까. 응?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또 다른 나라, 또 선거를 앞둔 나라에서도 윤석열 이렇게 좀 막 국빈 초청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가서 또 뭐 다 팔아먹고 오겠죠. 아니, 또 가. 응? G7에 또 가. 7월달에. 그런 게 이제 걱정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가서 한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가 자꾸 걱정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진우 대표도 헌을 받을 것 같은데. 전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좋죠. 그리고 환호! 미국에서요. 아니, 환호성하잖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어. 야,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윤석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진짜로 말 그대로 국익에 도움이 된 거잖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사인 정말- 받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무슨 의원들이. 패싸움 서로 이제 나는데 서로 앞에 그냥 우리 내보내는 거야. 돌격대장으로. 이게 뭔 짓이야. 전쟁의 위기에 완전히 몰아넣고. 야, 인마. 우리가 형들이 뒤에서 다 지킬 테니까 너 싸워. 야, 싸워. 너 잘한다. 싸워, 이 새끼야. 야, 그러니까 칼 하나 박수, 쥐어주고. 환호성. 넌 할 수 있잖아. 칼 하나 쥐어줘. 야, 너 칼 맞고 뒤지면 뒤에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핵폭탄 터지면, 야, 우리가 핵 어떻게 해줄게. 그게 말입니까? 그리고- 막걸립니까, 그게? 그리고 좀 더 싸우면 제로콜라 자 하나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환호해주고 막 우쭈쭈 해가지고 진짜 뭐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아유, 진짜 이게 한심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큰 죄가 우리나라 자국민의 그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 이런 걸 완전히 깎아버린 거야.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 국민의 국격 네. 자체를 바닥으로 만드는 거죠, 진짜. 딱 가만 놔두면 이것만 하고 1시간 방송 채우겠다. 에이. 자, 윤석열을 껍데기만 다니까 쩍 빨아먹은 바이든은 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위한 도구로 윤석열을 이용을 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지. 미국 국민들한테 봐라. 내가 우리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한국을 잘 빨아먹고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지 보란 말이야. 그런데 트럼프 찍겠다고? 나 안 찍고? 그런 거죠. 근데 미국에 가서도 자유, 민주, 동맹 이 단어만 주장창 씹으려다가 왔는데요. 얘는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우면 그 다음 단어 배울 때까지 계속 그 단어만 주장창 씹으려는 거예요. 안보동맹, 기술동맹, 과학동맹, 우주동맹. 필요합니다. 무슨 뭐 동서동맹은 없냐? 에이, 이미. 아니, 보면 미국에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에는 항상 그래도 공화당이 좀 도움을 주는 느낌이야. 네, 맞아. 보면. 그지 않아요? 저 오히려 트럼프 다 미친놈이라고 하지만은 어쨌건 그때 북한이랑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바마 때도 사실 우리나라 피해 많이 받았거든.
희한해 보면 미국 네, 민주당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떤 그 인식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공화당보다 나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화당이 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미국 놈들은 똑같아. 다 자기 지네 자기 나라 의견이지. 이익 챙기는 거 말고는 다른 거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윤석열이가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대북에 우리가 북한에 무슨 뭐 선의의 결과를 바르고 퍼주는 그런 짓은 그런 머저리 짓은 안 한다고 지 주둥아리를 그랬잖아. 북에는 안 하고 미국에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일본에도 그래. 미국에도 그래. 그래서 뭐 일본 갈 때 물을 반컵 채우고 갔다는 거 아니야. 반컵 채워달라고. 그 채워 줬지. 오염수로. 방사능 오염수로 꽉 채워서 철철 넘치게 줬잖아요. 좀 원샷 해버리지. 아. 참. 그러니까 윤석열은 마치 우리가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체 핵 개발이라도 얻어올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 과연 무엇을 얻어온 것일까요? 핵에 관해서 무엇을 윤석열은 얻어왔을까요? 여러분 보기에 뭘 얻어온 것 같아요? 얻어온 거는 넷플릭스의 투자와 근데 넷플릭스 투자는 원래 그러니까요. 돼 있었던 돼 있던 거고. 내용이잖아. 그 말씀 하려고 했는데 되게 제가 어제 그제 해가지고 계룡대에 이렇게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쪽 계룡을 좀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제가 플랜카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역대급 외교 성과. 아, 그게 붙어 있어? 네, 플랜카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역대급 외교 성과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넷플릭스 뭐, 그 투자 유치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동네, 그러니까 지역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동네 분들은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걸 정보 전달을 받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도농 복합 지역인데, 시내에는 그렇게 많이 걸려있진 않은데요. 외곽 지역, 외곽 그러니까 쪽에. 논 밭이 있는 그런 데서. 넷플릭스를 아시나? 근데 모르니까.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뭘 거 해왔다. 오히려 이재 씨 지금 시골 사람들 무시한 거야?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넷플릭스가 뭐라는 것 정도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데서 특별히 대한민국에게만 그렇게 준다라는 뉘앙스로 역대급 외교 성과 뭐 이렇게 해서 주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떠나서 지금 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그만큼밖에 못 받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윤석열이 얘기를 해서 당장 러시아인 현대자동차나 SK나 이런 대기업들 진출된 외기업들이 당장 손해를 본 금액만 눈앞에 본 금액만 4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넷플릭스 하나에 얼마요? 7조? 7조인가요?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받았다고 하고 한 기업에게는 4조의 한 기업에 4조의 그 피해를 주고 있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지금 파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 국가들,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은 외 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동유럽이나 이런 데 진출해 있는 저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생기고 있을 거니까 러시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현대자동차 네. 나간다고. 근데 그 넷플릭스 투자는 그 돈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도 그건 제작비잖아. 그러니까 아니 사실 투자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없죠. 나라에 투자해 주는 이지루 거죠. 감독이 네. 그 군산 시네마에서 영화를 찍잖아. 시내 군산이요. 시내 군산에서. 네. 근데 그럼 군산에서 찍는데 한 400만 원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군산에 그 400만 원 투자한 거야? 근데 너무 초라하네요. 아니 400만 원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400만 불 내줄게. 불러요. 400만 불로 영화를 제작을 했어. 네. 그러면 이게 군산을 이제 투자한 거냐고.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그건 투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걸 마치 한국에 선심 써서 뭐 주는 양인 근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33조 투자한 건 그냥 현금을 갖다 거다 이제 통째로 쳐 박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투자라고 진짜 투자라고 하면 넷플릭스에서 온 국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무료로 구독을 하게 해주던가. 그리고 김건희 VIP1께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셔서 그 협상을 이끌어내셨다고. 에이 님이 씨 욕을 대단하시네. 참 씨. 저는 핵 얘기를 하면은 좀
지금 이게 좀 얕은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북에서 지금 핵을 계속 만들어진 건지, 만들고 있는 건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핵을 그냥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쨌거나 북하고는 같은 민족인데, 걔네랑 잘, 이렇게 우리는 뭐 식량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어떤 유사시에 걔네가 이런 거 있잖아. 왜? 야, 니네 세계 갖고 뭐 한국 공격하려고만 해봐. 우리가 핵 뭐 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우리가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미국에게 니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핵에 대한 지식이 아예 나보다도 더 모르고 없던가. 두 번째, 뭐 알고 그런다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건데, 핵은 잘할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다는 5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개의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네, 미국 그래서 걔네들이 북한도 인정 안 해주는 북한에서는 거니까. 이미 40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북한에서 계속 핵을 만드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보파리 론자들은 그 핵을 마치 우리나라 남한에 우리한테 쏠까봐 걱정하는 쏘려고 거죠. 하는 것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을. 근데 보세요. 핵탄두 하나가 남해에 떨어졌다고 치자고. 다 죽지. 그러면 그게 휴전선 딱 남쪽으로 떨어지면 무슨 두부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뭔 방사능 이런 피해가 북에 안 갑니까? 그럼 가장 남쪽으로 했다고 쳐.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의 몇 개 도시는 초토화가 되었고 이미 방사능 물질은 다 대기권으로 섞여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그때 형님 얘들이 핵 터뜨렸어요. 한 방 쏴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야? 북한 쓰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핵을 공유하자 그랬잖아요. 공유가 뭐요? 공동명의 아니에요. 공동명의. 그럼 공동명의를 가지려면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 하려면 서로가 같이 돈을 벌어서 합했던가 모았던가 그래서 아파트를 샀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한테 주겠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핵을 공동으로 소유로 하려면 그러면 가들 핵 개발할 때 우리가 뭔가를 좋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포탄 껍데기 만드는 돈이라도 주든지 뭘 좀 줬어야 그게 공유 소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절대로 어느 나라와도 공유하지 않아요. 뭐 나토하고 핵을 공유했다고 하지만 그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옮겨놨다고 치면 결국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은 미국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 정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도 달라진 게 없어. 이미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무조건 우리 미국은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동맹이야. 그게 한미 동맹에서 이미 그거를 다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야. 엄마 나 제로 콜라 하나. 엄마 나 제로 콜라 하나. 엄마 나 제로 콜라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너 들어와봐 새끼야. 가지고 그리고 한 말이 뭐야? 얀마. 알았어. 우리가 이 새끼야 다 그거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보채지 말고 주둥이 좀 쳐닫고 앵간치 좀 보채고 좀 조용히 자빠져 있어라 이 새끼야. 이게 워싱턴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조한 게 뭐예요? NPT 협약을 준수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절대로 핵 자체 개발, 핵무기 반입 이런 거 아예 꿈도 꾸지 마 이 새끼야. 그 얘기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태호라는 새끼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실상 공유했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미국에서 다음날 사실상 공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사실상 핵 공유를 국민이 느끼게 될 것이다. 안정감을 핵 공유를 준다 이거지. 국민이 느끼게 돼. 뭘 느껴? 모르가 좀 느껴? 뭘 느껴 이 새끼야. 느끼기는. 핵 공유 한 것을 어떻게 느끼냐고. 아무것도 공유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희 씨가 아파트를 하나 샀네? 근데 내가
아, 이재희 씨 아파트는 나랑 공동명의야. 이렇게 내가 느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현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라도 좀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북에게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거를 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통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통일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화적인 서로 간의 국가 간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아니 일본이 미국이 우리를 막 위협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니야. 네, 지난 정부에서는 왜 그걸 못했냐면 대화를 계속 해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무슨 클럽을 만들었지. 모든 북한에 관한 사항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아니, 거야. 난 그거야. 그것 아니, 때문에. 못하게 했어도, 뭐 암암리에도 할 수 있고. 암암리 가면 어? 제재가 들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했는데 암암리 할 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북한에 하잖아. 관해서는 이런 법원에서는 우리가 할 거니까 니네는 거기는 손 떼고 빠져 있어. 그래, 싫으면 나가. 이 얘기를 했어야 들었는데 그 맞아, 얘기를 맞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저는 또 진전을 그런 게 답답해. 보지 진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 공유는 개풀 뜯는 소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윤 씨는 왜 그렇게 핵에 목매달고 핵 거리냐. 그 말에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 뭐 진짜. 똑똑한 미국 살다 온 이준우 대표. 탄핵 무서워서. 탄핵 무서워서. 핵자만 들어가면 다 탄핵으로 느끼는 거네, 그야말로. 어. 아하. 탄핵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핵거린다. 자, 또 탄핵.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깊이 없이 답답해, 얘기라도 해봐. 진짜. 핵이요? 핵.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진 지 1년 다 돼가잖아요. 이제 5월 10일 날이 취임 1주년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살려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얄팍한 자기 그러면, 지지층을 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극우 꼴통 보수들로 받는 지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물고 늘어지고 핵을 마치 가져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꼼짝도 못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여론을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령이가 얘기한 것처럼 충청도에 가니까 그런 현수막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수막을 몇 개 보면 윤석열이는 와 바로 저거야 됐어. 그리고 아마 체리 따봉 샥샥샥 날려주겠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살릴 게 전혀 없어서 핵을 가지고 띄워보려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국가 경제는 폭망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머저리 같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돼 진짜. 아니,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이 다 모인 가운데 무려 영어로 연설을 하고 기립박수 25차례 포함해서 59번이나 박수를 받았다고 자랑들이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할 말 없어요? 조롱이야 조롱. 근데 무슨 그 연습은 기립박수야. 많이 한 것 같아.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아니 밖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연습을 했는데. 진짜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원래 사람들 이렇게 뭐 하면 일어나서 박수 약간 박수 많이 제스처가. 치잖아요. 박수를 많이 치고 아니 왜냐면 리액션이 크잖아요. 미국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걔네 뭐 공화당 뭐 민주당을 떠나서 너무 고맙지. 그렇죠. 세상에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딨냐. 자국민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막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와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야 난리 나지. 정말 감사한 사람이지. 그죠. 그럼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로 연설을 해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로. 야 감동이지. 다른 나라의 정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 빠지게 연습을 했잖아.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더군다나 그리고 가서 양쪽에 푸른포도 세워놓고 또 어른들이 읽는 거잖아. 그렇죠. 응? 구수하는 동안 영어 공부만 했나 봐. 아니 아니.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영어 사전 다 한 표씩 외우고 씹어 처먹었대잖아. 야, 그거 어떻게 다 외우지? 어이,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럼 그 부부가 완전 암기왕이네. 누군 또 구약을 다 외웠다고. 어? 천재들끼리 만났어. 야, 천재들이네. 그 뭐 학생들 뭐, 그, 뭐야, 발음도 다 막 교정해주고 그랬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봐도 저걸 봐도 한국 놈은 아니여. 그러니까, 자, 더군다나 프롬프터 보고 읽는 연설을 하는데, 그, 박수야 133줄로 갖다 퍼줬는데 무슨 이미 박수 아니야. 박수를 치우날 건 아니야. 뭐 590번은 못 나 치고. 같으면 네? 빤스 받고 박수 쳐. 그래서 빤스 입으면 좋겠다 야. 아,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쳤다는 거야. 프리덤. 프리덤이 옛날 뭐 여성용품 이름인데? 모르겠어요. 프리덤. 자, 근데 지금 그 조중동이나 기레기들은 발음이 좋았다, 뭐 유창했다, 뭐 중간에 뭐 맞아요. 애드립을 쳤다, 뭐 그래도 몇 번 박수를 받았다, 그걸로 지금 달아 빠지도록 빨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른 데서는 다 그만두고 의회에서의 연설이야. 의회가 뭐 하는 데야? 법 만드는 데라 법.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가서 좋은 말 다 한다고 쳐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우리 생겼다. 한국은 정말 너무 힘들게 됐다. 어떻게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동맹국의 경제를 망하게 하는 이런 법을 제정할 수가 있냐. 이건 시정을 해줘야 된다. 이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뭐 벨수를 다 해도 다 해도 여전히 박수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야. 도청 자체도 그래서 국가 간에 그거 금지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를 아이, 하겠어. 그 지나가니까 도청 활성화법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돼. 도청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거 국가 간에 금지된 거 아니래. 윤석열이. 서로 간에 뭐 친구 도청할 수 간에는 있지. 안 된다. 친구 간에는 엿들으면 안 돼. 근데 국가 간에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야.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문제 않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 기자들이 또 미국 기자가 바이든한테 질문을 하잖아. 지금 이 반도체법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든 대답은 뭐예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 중국에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한국을 문제 중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 미국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어머나 세상에. 자, 압수수색 당하겠다. 저 구속당하겠다. 아니 이거 세상에 하잖아. 저런 질문을 그래서 막 거기를 막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옛날에 그 오바마가 와갖고 기자회견하면서 한국 기자들도 질문 좀 하라고 그랬겠어요. 맞아. 야, 그래. 약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김건희 얘기는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한 번쯤 하고 가야지. 김건희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오히려 좀 조용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번에 줄리가 졸리를 만나가지고, 개고기 식용 그러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어디지? 중국.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못하게 북한도 해달라. 있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줄리한테 하냐고. 바뀐 거잖아. 그건 그랬더니- 안테리아 졸리가 그랬더니- 줄리한테. 졸리가 이렇게 말했대. 야, 네가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나가요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가 에이스냐?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얼굴 터질까봐 무서워 죽겠어. 건드리면 폭 하고. 근데 이 풍선 빵빵한 게 그 들어오면은 살찐 거랑 다르죠. 아니, 여자 그거는 입장에서 필러가 어때요? 너무 많이 맞은 거야. 뭘 맞으면 그렇게 빵빵해져요? 예. 뭘 맞는 거야? 필러. 필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주름 펴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럼요. 여기다가 이제 어. 우리가 왜 어. 나이를 먹을수록 네, 얼굴이 네. 처지면서 얼굴살이 빠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좀 늙어 보이니까. 주름 생기고. 여기를 이제 빵빵하게 되는 거. 어. 애기들 얼굴 보면은 왜 빵빵하잖아. 젖살이라고 해서 예, 왜 예, 예. 10대까지는 애들 얼굴이 막 빵빵하잖아. 네. 그러니까 주름도 없고 피부가 좋잖아. 근데 어. 여기 늦는 거야. 근데 얼굴이 진짜 되게 동그래졌더라고 응. 사진 보니까. 아니, 어. 보름달 빵이 됐어. 보름달은 맛이 나 있지. 근데 걔는, 막, 겁나는 거야. 터질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풍선 크게 만들어 바늘 살짝 얼굴에- 통 터지잖아. 얼굴에 들어갔던 것들이 기압차 때문에
기합차. 그걸 잡을까? 기합차 기합차로. 때문에. 그거 좀 약간 과학적인 접근이네. 저렇게 깊이 있는 과학으로 이거 사이언스 과외 과학이 과외 아닌데. 너무 진짜. 근데 그 되게 웃기게 있잖아. 처음에 비행기 내릴 때 윤석열은 한쪽으로 비껴주고 김건희가 가운데로 딱 나서는데 센터에. 미국 경호원이 넙하고 막아서 자리 바꿔주잖아요. 그게 되게 웃겼고 나는 진짜 꼴불견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그 한국 참전 용사의 손녀딸 그를 윤석열이가 연설하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어디선가. 근데 이미 그 옆에 김건희가 앉아 있었잖아. 그러면 그 참전 용사 손녀딸 이름 일어섰는데 왜 지가 같이 일어나냐고. 어? 난 그건 못 봤어요. 지가 그러면 안 보신다면서 다 보셨네? 아니 뉴스에 하나 페이스북만 다 나와. 예. 아니 그러면 미국 참전 용사도 할아버지도 공유하는 거야? 아니 난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카메라를 받고 싶으면 저 몸부림을 다 칠까. 근데 또 검은장갑은 또 왜 끼는 거야? 아니 그 고문장갑 좀 아니 그 신기했어. 의상을 봤어요? 네, 제가 네. 진짜 놀란 거 뭐냐면 네. 걔가 흰색 자켓을 입었어. 네, 밑에는 네, 검정 네. 치마과 바지를 입었잖아. 네. 진짜 상의를 딱 봤을 때 이 자켓 끝과 소매 끝이 또 일렬이야. 그리고 밑에가 검정 하의야. 바로 그 밑에 검은 장갑을 꼈어.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디테일에 강해, 이렇게.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딱 쓰거든. 하얀과 어. 화이트와 블랙이 딱 선을 딱 진짜 자르 젠듯이 딱 맞췄더라고. 그 누가 코디를 해줬을 거 아니야? 지금 요번에 의전 어. 그 여자가 같이 대학 다녔던 그 그 여자라며. 뚱뚱한 여자예요? 아니 근데 그 복장도 또 아주 몇십 년 전에 누구 것을 복사했던 또 카페인 거예요? 그러지. 카페 한 거야 그것도. 어허. 장갑 검은장갑. 근데 걔가 낀 것도. 장갑 손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빵빵하게 해서 뭐 20대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손은 이게 성형이 안 되거든. 진짜 무시했어. 손은 왜 안 되지? 손은 안 된대요. 손은 안 돼. 그래서 걔가 손도 될 이게 것 컴플렉스가 같은데. 손이래. 그래서 꼭 그 망사 장갑을 끼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질 바이든 여사하고 악수하는데도 검은장갑 몇 가지 끼고 난 참 진짜. 차라리 질 바이든 입장이 낫지. 그렇지. 왼손으로 악수하느니. 저기 잠깐 그 댓글 오염될까 봐? 네, 댓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얼음 심장님도 들어오셨고요. 우리 진이나 회장님께서 잘생긴 큰형님. 이게 뭔 소리야? 뭐 먹고 싶냐? 얼음 심장님이 첼로 연주해봐. 마이클 잭슨 하려고요. 우리 장숙경 대표님께서도 그럼에도 찬양만한 언론을 보면 아무래도 기레기가 돈 받은 듯, 이렇게 됐고, 우리 진인아 관장님께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이 죄가 된다는 걸 꼭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주가 조작이 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댓글들 남겨주셨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 방문은 이제 끝나고 오늘 도착하는 것 같은데, 이제 7월달이죠. 그 G7에 가는 게, 못 가게 못해? 무슨 질을 내고. 근데 원래 말썽 부리는 새끼들은 집에 놔두면 집에서 말썽 부리고 내보내면 나가서 말썽 부리고. 진짜 집에서 말썽 부리는 게 낫지. 기내가는 때려 부시고 마니까. 응. 아니, 우리가 진짜 사춘기 애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말짓 하고 다니면 엄마들이 예를 들면 이제 사춘기에 중학생 애들이 술 먹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냥 차라리 집에다 술을 사다 놓은대.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어라. 밖에 나가서 먹고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먹어라. 윤석열도 하고 싶은 거야. 집에서 먹어라. 자꾸 싸다니지 말고. 안주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주를 안 줘서 집에서 먹으면 밖에 국민들이 모르잖아. 국민들이 자기를 막 떠받들고 외국 사람 떠받들고. 우리 잘못이라니까. 우리 잘못이네. 우리가 우쭈쭈 좀 해줘야 돼, 진짜. 우리 칭찬을 해야 잘못이야. 돼. 칭찬에 너무 빈약. 잘한다 해야 되는데. 분산으로 한번 불러까? 잘한다고 하려고.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참 말 같지 않은 인간들이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벌써 거의 4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지난 금요일 날 군산 기본소득연구소에서 선진지 견학차 신안을 다녀왔죠. 그 다녀온 이야기를 좀 다녀오신 분들이 2번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도 네네. 저밖에 없죠.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요? 예. 우선 기성분석 연구회 소속으로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신안군에서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공유 이익분을 그 군민들한테 그 분기별로 정량으로 이렇게 그 배분하고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나, 그리고 군산에서도 그 시민펀드 형식을 취해서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익을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비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학습을 하고 와서 배우고 와서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발생해서 군산이라는 도시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느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정도를 파악을 하고자 저희가 신안에 있는 임자도라는 섬에 있는 임자강 태양광 발전소를 다녀왔고요. 신안군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저희 계시지만 저기 이진우 감독님께서 기본소득 연구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저야 뭐 잠물을 처리했고. 제일 고생이야 제일 많이 했죠. 그거 직접 저 마이크 잡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준호 그게 뭐냐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돌려도 돼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돌려라. 돌리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카메라가 없어 여기. 이걸 돌릴까요? 아니야 나도 이거 또 바꿔야 돼.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나오잖아. 너무 착한데. 우리 군산에도 지금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있고, 우리가 어차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친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됐어. 하네. 하면 이제 산업단지가 아예 수출을 못하는 지경에 오게 돼요. 그게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이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래서 아리백이에요. 이거를 어차피 우리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반찬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모든 사람의 소유잖아요. 이걸 누구 하나가 독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백 산업단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공동으로 생각하는 공유부를 이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원래 그거를 강인준 시장님도 처음에 그걸 지향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다 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시민 펀드형으로 가면서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 형태가 돼버린 거야. 저도 그 공고를 봤었거든요. 네. 지분을 그렇게 형성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버렸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건 좀 다르게 간 거죠. 근데 지금 신안구 같은 경우는 군에서 50%, 그다음에 SK에서 50% 해가지고 대기업반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그 주변에 현재는 그 섬에 있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분들 투자하지 않았지만 투자 없어요. 투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만 만 원인가 다 준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다른데 먼저 받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부터 받았다 그랬나 뭐 이러고 임자도 분들은 이번에 4월 처음 26일에 또 받았고. 그 관련된 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분 일단 현재는 그 지역 이제 지금 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군산이면 미장동에 사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군에게 이제 하려고 그걸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정책이죠. 좋은 정책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리백 얘기하니까 지난번 대선 토론 때 알려주라고 했잖아. 잘 모르니까.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아리백 얘기하니까 윤석열이가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아니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줘야지 그걸 뭐 이러다가 다음 날부터 그 윤석열의
인간처럼 보는 거야. 아리백을 말하는데 계속 리백이라고 말해. 리백. 아리백을 갖고 계속 리백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리백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가르쳐 줬으면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야지. 씨발, 리백이라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걔는 그게 무슨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가능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마다 듣지 않는 거지. 그건 뭐 얘기고. 군산에서도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처음부터 전혀 그 믿음이 사실 안 갔어요. 안 갔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나는 돈이 없어도 못했는데. 근데 난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돈이 없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본 사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새만금 일쪽 많이 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이 심각하게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투자해도 괜찮느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투자를 내가 하라 말하고는 못하겠다. 못하는데 내가 그 투자하면 좋은 거야 라고 말도 말할 수 못하겠다. 없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지금 문제되고 조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 투자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건은 한마디로 다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염려했던 대로 새만금만 망치고 결국은 처음에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 그 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만금의 그 태양광 부지가 새만금 전체 개발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 돼요. 8분의 1 정도. 어마어마한 넓이인데 저는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참 문제가 아픈데 사실 그 보면 신안군도 뭐 그 소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만 그 입지적인 문제만 본다면 우리 군산이 훨씬 좋죠. 더 유리하고 훨씬 좋죠. 네, 제대로만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금도 낼 수 있다 그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한 가지 딱 느낀 게 거기 원래 이제 그 염전이었어요. 네. 굉장히 넓은 유명하죠. 폐염전이에요. 폐염전인데 사실 아무리 좀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다 이렇게 태양광 판을 쫙 깐 거 보니까 사실 좋지만은 않더라고. 느낌이. 왜냐면 꼭 굳이 그 땅 위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철길 위에 뭐 침목 대신 뭐 태양광 파넬을 깐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이제 방문 시간 길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아마 생각 그러니까.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난 그런 차원에서 그걸 반대했던 거고 대안을 내라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 양쪽 도로에 깔아라.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 지붕을 다 태양광 판넬로 덮어라. 그러면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없는데 건설비가 좀 더 많이 들겠죠. 건설비를 따져봅시다. 네. 건설비 자 지금 새만금이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뭐예요? 그만 얘기하시라면서. 수양 태양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양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이미 육지가 된 데는 다시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왜 지금 어려냐면 수양 태양광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부력체를 만들기 위한 FRP 조달 방법을 어느 기업을 통해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다음에 하고 또 소개를 하니까. 아무튼 기본소득 연구에서 뭐 나도 고문이지만 잘 해서 정말 그 같은 좋은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지자체와 이렇게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아서 정말로 적은 돈이라도 기본소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아이템도 많은데 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광 오픈지가 당선돼 버렸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래요? 생각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예상했죠, 다. 네, 예상했죠. 괜히 하는 소리지. 난 예상 안 했어요. 어. 나 진짜 예상 안 그럼 했어요. 누가 될 아니, 거야? 난 그러니까. 설마 설마? 제임스 수박이 되려고 난 그것도 에이. 1차 투표에서 된다? 그죠? 50% 이상 나올 거라 생각까지는 1차로 안 끝났어, 했는데. 1차로. 그게 어떤 무슨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부대변인. 네. 전 부대변인. 부대변인 먼저 얘기. 아니 뭐 지금 어쨌든 너무 친명, 비명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들이 갇혀 있어서 지금의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사실 단합과 단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적이고 기획적인 투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라고 분류는 되지만 오히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히려 더 조금 친명계, 그러니까 계보로 따지면 친명계 분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이라고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편을 가르는 상황보다는 지금은 누가 됐던지 간에 사실 단합과 단결에 일조하라는 메시지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좀 짐이 오히려 덜 가는 선택적으로 느낌이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우리 이제 할 말 많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상영이는 모든 상황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얘기고, 저는 이게 어쩌거나 공천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공천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막 다 붙은 거죠,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더 힘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공천권은 공지에 몰리진 원내대표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원내대표는 공천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안 좋고, 나는 이 사람이 된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는 박범계가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너무 열받지. 화가 날 일이고. 그건 좀 열받아. 아, 진짜 미친놈이야, 진짜. 그건 좀 열받아. 지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원내대표 후보로 나오냐고. 아니, 옆에서 아무리 밀어도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해야지. 이현욱이가 안 나온다니까 대신 나왔다며. 아니, 진짜 나는. 이현욱 왜 안 나왔대요? 아니, 잠깐 박범계 얘기 끝나고 해.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지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리고 내려와서부터 왜 1인 시위를 하고 지랄을 하고 다니고. 마치 저는 진짜 박범계도 진짜 좋게 생각했었어, 사실은. 되게 괜찮게 생각했었는데. 좋게 생각했는데 족같이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인간 같지도 않아,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공천 문제는 별로 좌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말에 동의는 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여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는 1년 동안. 1년도 이제 안 남았지만 싸울 시간 1년도 안 남았는데, 과연 민주당의 어떤 지금도 취약한 야성인데, 그 야성을 좀 더 우리는 키우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야성을 키워서 원내에서 좀 더 강하게 싸우고 밀어붙이고 어떤 그런 투쟁력을 우리는 솔직히 보고 싶어서 이제 좀 그런 너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전투력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었던 것인데, 당선 된 건 어쩔 수 없지.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걱정은 그런 거니까 지금 특검법이 얘기를 하겠지만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 과연 그 쌍특검법을 제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물론 당 차원에서 이건 더 중요한 것이지만 3분의 2 의석의 확보를 내년 총선을 하기 위해서도 원내에서 잘 싸워야 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유권자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원내 대책을 세워서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 일단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당내 사정은 내 1,000원짜리 축제에 보러 알겠어요. 근데 보면 다 지금 경선에 나오신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나열을 하면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강호 이런데요. 거기서 누가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걔 중에 그런 사람이고, 저는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게 뭐냐면 차라리 운동권을 많이 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운동권의 카르텔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개파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586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닌 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있는 다행이다. 거- 아니, 기대감이 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앙당 전직 부대변인이 판단하는 게 가장 옳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줄 네. 알겠고, 그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끝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부권 들지 않겠어요? 무조 100%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거부권 글쎄, 카드가 그럴까? 있으니까 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아니 또 쌍특검이 솔직히 따져보면 쌍특검 두 개가 둘 다 자기 목줄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면 패스트트랙으로 8개월? 네네. 예, 8개월이니까 이제 12월 달에 가서 이제 법안을 완성시켜서 이제 그거를 표결을 붙여야겠죠.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일단 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거더라고요.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계속 이제 법안을 이제 심의하는 거니까 더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정의당하고 잘 이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할 때 뭡니까?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지.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과반수로 이렇게 표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민주당 안을 표결 처리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장동 50억 클럽은 수사를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제 그래요. 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어디까지 하느냐. 과연 그러면 박영수, 영수형까지 올라가서 그 밑에 애들을 싹 잡아쳐 넣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인물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물주기처럼 여기저기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인데 그래도 하는 척은 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이제 통과돼 버리면 그 수사한 자료를 다 물려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러면 김건희 법안은 12월 달인데 과연 윤석열이가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국진당 국회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저는 국진당의 걱정이 아니라 그 정의당 애들이 또 어떻게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종자가 오히려 국진당보다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이야.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 정의당은 같이 간다고 치고 그게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니 나도. 저는 아니, 정의당이 그러니까 정의당이 중간에 배신할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보다 얘기할 수가 더 없으니까, 슬픈 일은 이제. 없고 더 승리를 할 일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같이 왔으니 그걸 믿는 거 전제를 하고 과연 윤석열과 국힘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여론에 따라서 국힘당 의원들이 아니 움직일 수 여론이야 있는 뭐 거니까. 지금도 뭐 60, 이거 70%가 아니, 근데 예언하는 거죠, 예언. 그때는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같이 물론 거기서 이탈하는 세력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차피 드는데. 우리는 뭐 기대 섞인 이제 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90% 이상 담아서. 저는 우선 이거 다음 주에 맞추는 건가요? 이거? 저는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 근데 당연하고. 국힘은 어. 국힘의 정당 정로는 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선택에 존중한다. 이거 나온다고 근데 뭐 봅니다. 근데 너무 뻔한 예측 아니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스럽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똥볼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게 이제 똥볼인 줄 알면서 찰 수밖에 없는 국진당의 그러니까 구조가 결론은 있기 그런 때문에.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쟤네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하든 어떻게 선택을 하든 우리는 별로 나쁠 게 없다. 네. 제 거부를 해도 또는 받아들여도 우리는 나쁠 게 없고 만약에 거부를 하고 특검이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이겨서 다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기 생각해요. 때문에 국힘당에서 이탈할 것 같아. 우리가 굳이 뭐 저 거부할 거냐 어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예측할 필요 없고 근데 미리 얘기했잖아. 거부할 우리 거라고. 예측이 뭐 맞는 것도 아닌데 아니, 90% 이상의 GP를. 나는 어. 윤석열이가 거부를 할 수밖에 없겠지. 어쨌든 죽더라도 그럼요. 야, 이 중간에도 죽는 그러니까. 것보다 낫지. 아니, 쌀값도 못 주겠다는 인간이. 그러니까 거부를 하면 상황이 훨씬 더 재미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래 그렇게 어쨌든 그렇다고 보고 이제 시간은 1시간 지났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각자 다 한마디씩 우리 효성이도 잠깐 쭉 돌아오면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실레어 화이팅이라도 해. 아니, 선생님 말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굶질굶질 하더라고요. 움찔움찔 하고 있었어. 처음과 끝은 시켜줘야 되니까. 언제 이게 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언제 퇴진되고? 음. 정말 기대. 사실 매주 집회 나가는 것도 힘들지. 힘들어, 진짜. 쉬어야 되는데. 쉬하는데.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아유, 정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차라리 독도로 나갔다 오던가. 그럼에도 독도를 갔다 불구하고 오는 거야. 열심히 합시다. 예, 그래요. 우리 김상영 대변인 저는 이제 전직이니까 대변인 소리 이제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우리 보통 부를 때 전자 빼고 네. 부르더라고. 매주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깊이는 없지만요. 이거 사실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정권이 너무 한다. 그리고 그 노력하시는 촛불 행동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정의를 표현하고요. 왜 저는 그러니까 왜 그 행동으로 옮기기가 저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 네네 쉬운 일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아닌 사과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는 동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저 정치를 좀 관여하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개인 의견을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제 당연하지, 얘기가 당연하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 90%는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리를 주는 정부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윤석열에게 감사를 드리고, 끝나면 허전하겠어. 그리고 저는 진짜 지금 이제 군산의 정치인들을 시도,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막 속 터지고 짜증나고,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서, 토요일 집회 때 자유발언 한번 하면서 쌍욕을 한번 날려달라나. 여기서 하셔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격 있는 방송이잖아. 컷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오늘도 어디 교회에 나타났다며. 응? 왜 우리 집회는 안 와? 교회니까 예배를 갔겠지 주일날. 그래, 짜증나려고 해, 진짜. 이진호 감독도 한마디 하시고. 예, 저희가 매주 토요일 우리 김상영 대표가 좀 전에 얘기했고, 여기 지금 다 계신 분들이 지금 촛불,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지난주에 그 시민사회단체 같이, 뭡니까, 그거 했잖아요. 예, 근데, 안 나오셨어, 어제는. 선언 끝났잖아. 예. 휴고 선언 끝났잖아. 그래서 좀, 그건 진짜 같이 너무 하시기로 그래. 하셨으면 좀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관련되신 분들은 한번 그 기자회견하고 끝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음 한 서너 달 또 한 번 하겠지 뭐 기자회견. 2차 할 때 또 나오시겠지. 다음 달에 또 하나요? 지금 다음 달에 5.18쯤 해가지고. 아니, 이 촛불운동은 누가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누가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합니까? 그럼 그 시간에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 그럼 근데. 토요일 4시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건너편 롯데마트 입구가 아니고, 불어가지고. 예, 길 건넙니다. 혹시 오셨는데 저쪽 롯데마트 쪽에 오셨다가 아이고, 없네 하고 가셨을 멀리 수도 바꿔서. 있어. 어이구, 네. 그렇게 생각할게로. 네, 그러시군요. 우리 네, 잘못이지, 그렇게. 우리. 하여튼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일반 시민 부산.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잠깐 있다 가셔도 돼요. 5분만 있다 가셔도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맺는 말을 특별히 정리하지 않고 왔는데요. 솔직히 어제는 굉장히 내가, 좀 맥도 빠지고,
이거 도대체 우리는 밥 처먹고 할 일 없고 시간 남고 놀러 갈 데 없고 뭐 그래서 이지라라고 바람 부는데 와서 이러고 있나?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뭐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우리는 뭐 이쪽 편이고 안 나오는 사람 저쪽 편에 그런 일 더더군다나 아닌데 너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여전히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앞장서 치를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자조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 다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거기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다 일을 해야 되고 가게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에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매주 나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는 주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치가 잘못되어져 있고 이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바뀌기를 원한다면 모여서 함께 외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다음 주를 기대하고 좆됐구만 부탁하면서 오늘 12번째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이제 예전보다 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좀 많이 해줘요. 차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막 호응해 주시고. 사실 거기에서 우리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네. 지금 안 끊고 하신 거예요?